조계종 종단 사상 처음으로 가결된 총무원장 불신임. 총무원장 불신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종단이 만든 종헌과 종법을 바탕으로 살펴봤습니다.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음력 7월 7석을 맞아 무병장수와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매듭 짓기 위한 불교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이 새로운 포교의 대안으로 떠오른 불교 명상 지도사 양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사회의 역사적 순간을 판화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은 사회로 말하면 헌법과도 같은 종헌을 지난 1962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총무원장 불신임을 처리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총무원장 불신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종단이 만든 종헌과 종법을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설정 스님은 조계종 원로회의로부터 35대 총무원장 당선을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총무원장 불신임이 입법부인 종회에서 통과된 지금 설정 스님은 10달 만에 총무원장직을 놓고 다시 원로회의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조계종 원로회의는 총무원장 인준과 해임 권한을 동시에 가진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중앙종회에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처리할 원로회의가 오는 22일 예정돼 있어 원로위원 스님들의 최종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단 안팎에선 종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가결시킨 만큼 원로회의에서도 인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원로회의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무원장 불신임을 그대로 따른다면 설정 스님은 그 즉시 총무원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총무원장이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엔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 사업부장 순서로 원장 권한대행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2개월로 이 안에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총무원장 공석에 따른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임 원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원로회의에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 이후 선출된 다음 총무원장의 임기는 3년 정도로 원래 4년에서 1년을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종단이 정한 현행법 틀 속에서 총무원장 해임과 선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22일 열리는 원로회의 결과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신임 사서실장에 정범 스님을 전격 임명한 데 이어 총무부장도 교체하려고 했으나 내부 반발로 인해 일단 보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음력 7월 7일 칠석을 맞아 조계사 등 전국의 사찰에서 일제히 칠석기도 법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종로 조계사는 음력 7월 칠석을 맞아 신도들의 무병장수와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대웅전에서 법문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칠석 불공을 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현 스님은 이어 조계사 대중 스님들과 함께 천도복숭아 6,000개를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면서 막바지 여름철 건강을 발언했습니다. 7월 칠석은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속에 생명의 탄생과 장수를 기원하는 민속 명절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칠석날을 맞아 사찰에서 자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확산 등 사회의 변화와 함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즉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매듭 짓기 위한 불교 포교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승가결사체 생사일여회가 마련한 연수교육, 아름다운 내생을 향한 여행 프로젝트 현장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삶과 죽음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생사불이와 생사일여. 불교의 생사관을 나타내는 이 말에는 삶과 죽음을 별개로 여기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이들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불교 포교의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병원 현장에서 전법 활동에 매진해온 승가결사체 생사의료회가 병상포교 활성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웰빙, 우선 잘 살고 잘 살고 생사의료의 사상을 가지고 잘 살면 웰다잉, 헌옷 벗듯이 가볍게 갈 수 있고, 그러므로서 유서도 긍정적인 유서를 쓰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웰리버스.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연명의료 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으로 잘 사는 것만큼이나 품위 있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도 현대인들에게는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불교적 임종은 죽음에 대해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원력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희망을 갖고 죽음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품위 있는 죽음, 임종 케어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사불의를 생사의료로 삶으로써 우리가 평상시에 육신은 헌옷과 같이 됐기 때문에 훌훌히 시원하게 벗는 헌옷과 같이 희망을 가지고 새 옷을 향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나 불교계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 임종포교, 호스피스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는 것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뒤늦게나마 불교계는 불교적 웰다잉에 대한 사상적 근간을 마련하고 임종포교에 쓰이는 불교 용어 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생사의료회는 병원 환우와 가족들을 상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심신의 건강과 평온을 되찾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병상포교에서 더 나아가 국제구호 활동을 전개하는 등 활동 범위를 차츰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내면의 성숙을 이끌어내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돕는 불교의 역할이 확대돼 새로운 포교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를 돕는 불교 명상이 새로운 포교의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불교 명상을 가르치는 전문 지도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불교 명상 대중화를 위한 지도사 양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화제를 모은 여자 컬링 대표팀. 컬링 대표 선수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경북 의성의 천년고찰 고운사에서 명상을 통해 집중력과 평정심을 가다듬어 세계 2위라는 성적을 일궈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이나 올리며 국민 영웅이 됐던 박찬호 선수. 현역 시절부터 명상에 빠져 내면을 단련하고 은퇴 이후에는 명상 지도자로 변신해 많은 이들에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마음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명상이 각광을 받으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명상을 배우려는 시민과 불자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불교 명상을 가르치는 전문 지도사 교육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2015년부터 불교 명상 지도사 교육 과정을 개설해 지난 4월에는 처음으로 전문 자격증을 갖춘 불교 명상 지도사 20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불교 명상 지도사 민간 자격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국가기관에 정식 등록됐습니다. 자격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신행을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자리 이후에 포교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신해혁신 운동, 붓따로 살자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현장에서 함께 실행을 지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도 불교 명상 지도사 1급과 2급 교육 과정이 개설됩니다. 불교계 유일의 상담 전문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은 오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주간 서울 안암동 개운산의 상담개발원 대강의실에서
제4기 불교명상지도사 2급 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불교명상지도사 2급 과정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불교명상지도사 1급 과정이 진행됩니다. 1급 과정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간화선 등을 토대로 한 명상 이론에다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명상 수행법을 지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불교 명상을 가르치는 전문 지도사들이 명상 대중화와 불교 포교 활성화를 통해 한국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일본 조동종의 원로 스님이자 와세다대 불교 교우회장 오타니 테츠오 스님이 BBS 불교 방송을 방문해 불교를 통한 한일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타니 테츠오 스님은 서울 마포 불교방송 사옥에서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과 만나 한일 불교 교류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선상신 사장은 지난 201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조동종이 젠센터를 통해 미국 사회에 포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한중일 세 나라가 불교 문화를 통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타니 스님의 BBS 불교방송 방문에는 와세다 대학 불교교우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최평규 고려대 불자교우 회장이 함께했고, 최 회장은 고려대 불자교우회와 와세다대 불자동문회, BBS 불교방송이 합동 법회를 열어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타니 스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조동종 종립대학인 교토 코마자와 대학 총장 등을 지낸 뒤 현재 국제선문화교류협회 회장과 중국 베이징대 선학과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천태종 제가불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향한 여름 한 달 안거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15일 밤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종정 도용 스님 등 4부대 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15회 무술년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하고 각 사찰에서 일제히 안거에 나섰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한 달 동안의 정진 공덕은 어떤 도둑이 와도 훔쳐갈 수 없고 어떤 재난이 닥쳐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술년 구인사 하안거에는 남성 불자 113명, 여성 불자 546명 등 모두 659명이 동참했고, 불자들은 종단사나 전국 사찰에서 주경야선으로 한 달간 용맹정진을 진행합니다. 무술년 하안거 해제식은 다음 달 14일 밤 9시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봉행되며, 하안거 기간 중 매주 토요일 밤 9시에는 종정 도용 스님의 대중법문이 진행됩니다. 범어사 울산 포교원인 울산 여여선원은 대법당에서 주지 효암 스님과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3기 의례와 울산 불교방송 합창단의 음성 공양에 이어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의 법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심 포교당인 여여선원은 행복을 심어주는 도심 속 큰 법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11년 3월 울산 남구 공업탑 인근에 개원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육바라밀 자비도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여선원은 특히 지난 3월부터 무비 스님이 번역한 화엄경 80권을 공부하는 화엄경 천일기도에 들어가 오는 2020년 12월 4일 회양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사회의 역사적 순간과 당시 풍경들을 판화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전시회에서는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아름다운 풍경도 판화로 만나볼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윤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사회의 역사적 순간과 남북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판화 박물관으로 꼽히는 원주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은 개관 15주년을 맞아 특별전, 판화로 보는 근대 한국의 사건과 풍경을 개최했습니다. 고판화 박물관이 지난 23년 동안 수집한 6천여 점의 작품 가운데 60여 점이 선별됐고, 전시는 모두 두 파트로 나눠 구성됐습니다. 일부에선 우리나라 근대 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장면이 담긴 판화 작품들을,
2부에선 남과 북의 아름다운 풍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작품 가운데 하나는 지난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던 순간이 담긴 대형 석판화, 이토 공존한지도. 일본 도쿄 박화관이 발행한 이 작품에는 나라 잃은 아픔과 분노에 가득 찬 안중근 의사의 결연한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됐습니다. 선조들이 끊임없는 저항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독립운동의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은 거를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하는 걸 알았는데 그 저격하는 장면이 판화로 표현된 게 귀하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유점사, 신계사 등 금강산 4대 사찰을 중심으로 금강산의 1만 2천 봉을 목판에 새겨 찍어낸 작품 금강산 4대 찰전도도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옛날에 일본이나 외국인들조차도 다 가서 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남북이 갈래가 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금강산을 중심으로 북녘에 두고 온 것을 판화로 표현한 작품이 많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라 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의 보국 안민이 새겨진 동학 태극기 목판도도 볼 수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제국 선포 후 황제가 된 고종이 포함되어 있는 세계 10대 황제 초상 석판화 작품도 이번 특별전을 통해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다음 달 23일까지 계속되며 고판화 박물관은 전시회 작품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1박 2일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근대사를 판화로 만나는 이번 전시회는 한반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보현 스님의 행복체크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부처님 마을은 오는 25일 저녁 7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행복체크 보현 스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행복을 주제로 한 보현 스님의 토크 콘서트, 팬사인회와 더불어 가수 현미와 걸그룹 써니힐, 무형문화재 제8호 살풀이 황옥선, 마하무용단 공연이 마련되며 유명 MC 출신 허참 씨와 정소녀 씨가 진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보현 스님은 지난 80년대 인기 가수 출신의 수행자로 이 시대의 행복 멘토이자 탈해, 카르마 100일 행복 체크 카드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고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죠. 오늘은 그 23번째 순서로 창립 12주년을 맞아 모범적인 제가 신행 포교단체로 떠오르고 있는 고려대 불자교우회 채평규 회장을 홍진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속 정장 차림의 신사는 30여 년 전 최평규 고려대 불자교우회 회장입니다. 당시 최 회장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병원에서 달라이라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후 티베트 망명정부의 동아시아 대표부가 있는 일본으로 한 걸음에 달려간 최 회장은 이후 인도에서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망명 정부를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관련 서적까지 출간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초창기일 거예요. 티베트 나 자체를 모를 때니까 초창기. 그때 만나가지고 이제 달라이라마 법왕을 친견하게 되고 인터뷰도 하고 또 인터뷰를 한 것을 또 한국에 와서 또 보도도 하고 일본에 오실 때마다 또 일본 가서 친견하고 또 한국을 대표해서 티베트 서포트 그룹 회장을 한 13년 했는데
최근 고려대 불자교회가 일본 와세다대 불자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도 최평규 회장의 국제적 감각과 이러한 경험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0년에는 부회장으로서 고려대 불자교회의 첫 해외 지부를 미국 워싱턴에 만들었습니다. 이후 LA와 뉴욕 등의 고려대 불자교회 창립을 이끈 최평규 회장은 이제 일본 지부 창립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쪽에 우리 고려대학교 출신들 좀 찾아서 불자들 몇 명이든 한번 좀 지부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이제 대성공이 돼서 그 다음에 LA도 만들고 뉴욕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연말경에는 일본도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최평규 회장은 조계종의 제가 지도자 그룹인 불교 포럼의 회원이자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인터뷰에서 말을 아꼈지만 고승 대덕 스님들과의 깊은 인연 속에 불교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행정학 박사이자 명예철학 박사이기도 한 최 회장은 특히 불교의 사회 참여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피해자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불교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가 연관되고 그래서 많은 자격증을 이 복지계통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 회장은 고려대 불자교회 회장을 맡아 동문회 역사상 처음으로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BBS 불교방송 만공회를 후원하는 등 불교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불교를 통해 다시 일어섰다는 최평규 회장. 최 회장은 외형적으로 훌륭한 사찰보다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천막 사찰 3개를 짓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원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사찰을 외형적으로 크게 짓는 불사보다도 이 어려운 그 경제난 속에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에 좀 눈을 돌리고 하는 운동을 좀 하고 되도록이면 천막 사찰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물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택배업계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택배 종사자들은 더 이상 물건을 던지지 않게 되고 소비자들은 오전에도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화물차에 실려있던 택배 상자들이 자동 분류기 위로 올라갑니다. 택배 상자들은 분류기 중앙에 설치된 스캐너를 통과한 뒤 담당 택배 기사를 찾아 스스로 이동합니다. 이 자동 분류기는 대형 스캐너와 레일로 구성된 휠 소터입니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화물 운송 서비스에 이 휠 소터와 같은 자동 분류 시스템을 도입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CJ대한통운이 택배의 ITS 기술을 지금 적용을 해서 현재 145개 터미널을 완공을 했고 연말까지 178개를 설치 완료 예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물류업에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택배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오전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9시나 9시 반 사이에 물건을 싣고 나가서 이미 지금 배송을 하고 있는 기사들도 많아요. 오전 배송들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안 받고. 이곳 CJ 대한통운 양천 서브 터미널에서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하루 4만 건 정도. 자동 분류 시스템 도입 전 7시간 가까이 걸리던 분류 작업은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분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오전 배송도 가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자동 분류 시스템이 분류 작업을 도맡으면서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택배 종사자들은 더 이상 물건을 던질 필요가 없어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전에 기사들이 장시간 서 있었을 때 좀 지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많이 해도 됐어요. 소비자와 택배 종사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자동 분류 시스템에 물류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18일 개막해 9월 2일 폐회하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기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리아 하우스에서 움직이는 박물관인 한국문화상자를 전시합니다. 박물관이 진행한 민속학과 생활사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한국문화상자는 실물자료 88건 등으로 구성되고 사랑방과 안방, 한복, 안녕이라는 4가지 주제로 나눠집니다. 목조건축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2018 세계 목조건축대회가 모레부터 4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세계 목조건축대회는 목재와 목구조 분야 과학자와 건축 전문가들의 학술 발표와 교류를 위해 2년마다 개최되며 60여 개 국가에서 700여 명이 참가합니다.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가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특별전시장에서 낙동강 생태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엽니다. 낙동강 하류에 있는 5개 생태공원은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자연공원으로 1,500만 제곱미터의 넓은 녹지에 다양한 철새와 각종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불신임한 가결 여파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종단의 행정수반이 입법기구에 의해 불신임을 당한 것은 종단의 아픔입니다. 이제 종단기구 내에서는 원로회의가, 제도권 밖에서는 승려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종단 안팎에서 나온 결정과 의견을 수렴해 종단의 아픔을 어떻게 발전의 기회로 삼을지 4부 대중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